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백지훈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곡성군을 이끌 적임자는 누구인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유튜브와 네이버 TV의 KBC 뉴스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은 곡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곡성군수 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후보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을 함께할 2명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상철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기호 4번 무소속 조상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은 후보 간 공정한 토론을 위해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각 후보가 곡성군수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상철은 곡성에서 태어나 곡성에서 자라고 곡성에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우리 지역 곳곳을 누비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저 이상철, 우리 군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저의 준비된 열정은 곡성군의 발전과 오직 국민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고 꿈꿔온 국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상철과 함께 해 주십시오. 반드시 국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상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곡성군수 후보 조상래입니다.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지금 한창 우리 군에서는 세계 장미축제 기간인데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계십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한 번에 군의원, 2번에 도의원을 했고 도의원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년 저는 정치인이 아닌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배우며 더 나은 곡성을 위해서 청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도 이제 차츰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힘든 시기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했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 방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대표 공약 발표와 질의응답 그리고 3번의 주제 토론과 2번의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됐습니다. 먼저 후보들의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후보의 공약 발표에 이어 후보 간 질의응답이 있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상래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저는
농민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군민이 살아야 곡성이 산다는 신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 국민 기본소득 수당을 1년에 20만 원씩 지급하여 군민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지급 금액은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농업 농촌 예산이 658억 원으로 전체 예산 4,570억 예산 대비 14.4%입니다. 우리 곡성군 인구의 70% 이상이 농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므로 저는 농업 관련 예산을 1,000억으로 올리고 농업인들이 살맛 나는 곡성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곡성군에서 지급하는 농민수당 60만 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30만 원씩 총 1년에 120만 원을 지급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 소득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를 막고 농업 증진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지급액의 50%는 지역 상품권으로 나머지 50%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역자금 외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곡성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적극 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하고 밀실 인사가 아닌 공정한 인사와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가하고자 합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발표 시간 관계상 이만하고 토론의 시간 동안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조상래 후보의 공약에 대해 이상철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조상래 후보가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조상래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농민수당을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또 그리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20만 원씩 주시겠다고 했는데 농민수당 120만 원씩 계산해 보면 1년에 78억 원, 전 국민께 드리는 기본수당이 55억, 매년 132억 원이 소요가 질문 됩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네.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농민수당 올리는 부분 맞습니다. 1년에 78억입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의 예산이 5년 전에 3천억을 넘었을 때 우리 곡성군의 총 예산 대비 농업 예산이 16%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2022년도 4,570억일 때 14.4%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예산을 1,000억 이상으로 올리면은 충분한 우리 이러한 농민수당과 또 기본소득수당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상철 후보께서 공약 발표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짧은 시간에 저의 준비된 공약을 전부 말씀드릴 수 없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대표 공약은 곡성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다음은 최소한의 행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행복수당 지급과 어르신들에 대한 촘촘한 복지, 농민이 농정에 직접 참여하는 자치분권 농정을 구현하고 곡성군 미래교육 생태계 조성, 스포츠타운 건립, 청년 창업과 미래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최대의 관심사는 곡성군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기에서 벗어날 실천 과제를 큰 틀에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존속 가능한 확실한 미래 대응 전략 수립과 실천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우리 군의 군민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행안부 지정 호시에 의하면 정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 원을 소멸위기 지자체의 장애적인 제한에 따라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저희 이상철은 곡성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이 함께하는 협력단을 구성하고 이를 공론화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 전략도 수립할 것입니다. 근로자 1000명이 근무하는 공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1000명이 살아가는 청백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상래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이상철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처럼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질문 시간이 짧으니까 잘 이용해 주십시오. 네. 이상철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 또 여성 농업인 바우처 카드 지급 금액 30만 원 지급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들은 과연 우리 곡성 관내에 얼마이며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보물에는 청년 100인 스마트 빌리지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SNS에는 이렇게 1000명 스마트 빌리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짜인고 네, 이게 가능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성 행복 바우처 카드는 전남 도하고 곡성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되는 금액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당선이 되면은 여성들의 그 문화생활을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10만 원을 더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100명을 우리 군에 청년 빌리지 사업은 청년 마을을 조성을 해서 우리 곡성에 어떠한 이유에 살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게끔 100명의 마을을 만들어서 이 마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은 10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치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 질문에 대해 각 후보의 답변을 듣고 상호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립니다. 곡성군은 크게 곡성읍권과 옥각권, 석고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권역별 발전 방안을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이상철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곡성군은 대도시가 인접한 3개 권역으로 구분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곡성읍권은 교육, 문화, 관광, 체육, 청년, 먹거리 등으로, 옥각권은 곤충산업,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 육성과 공단 조성 등으로, 석고권역은 대왕강권 개발과 숲 관련 및 생태환경 조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제2상철의 공약은 권역별 특성을 넘어 다양하고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센터 건립, 어린이가 직접 디자인하는 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육성, 숙박업소 세탁 및 이불 지원 서비스, 우리 지역 관광지와 맛집, 숙박 등을 안내하는 스마트 관광 투어는 모든 권역에서 적용되는 공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곡성읍권은 어린이 생태 도서관 건립과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스포츠타운과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물류와 교통 접근성이 좋은 옥각거리에는 공단 조성과 청년 창업, 공유사무실을 설치하여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석곡권에는 치유농협과 청년마을 등이 조성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상래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우리 곡성군은 전통적으로 생활 권역이 곡성읍권, 옥각권, 석고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각 지역의 특장점을 활용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곡성읍권은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원이 있는 관광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2019년 담양 중록원이 지방정원에 등재된 것처럼 기차마을을 전남 지방정원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섬진강 기차마을의 공간적 영역을 곡성읍까지 확장해 읍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옥과권역은 교육과 문화의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곡성미래교육재단의 업무에 문화, 관광사무를 더해서 곡성교육문화재단 통합사무소를 옥과 시내로 이전하고 새 정부가 제2차 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응하여 삼기면 온천지구 옛날 삼기중학교 부지에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석곡권역은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수변 생태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반구정 습지를 국가관리 습지로 등록 추진하고 반구정 습지 보존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압록에서 축곡 목사동 석곡까지 연결되는 보성강변 수변 관광도시를 고루 발언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네, 곡성군 권역별 발전 방안을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상철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하시고 조상래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은 3개 권역으로 구분된 특성이 있고 우리 군은 상대적으로 곡성읍권의 관광 부분이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과권역은 대도시 접근성, 교통 편리성 등이 뛰어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어 공단 개발과 기업 투자 유치, 그리고 스마트팜과 곤충산업 등 청년과 미래 산업에 적합합니다. 질문을 드리셔야 되는데 본인 말씀을 보충하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러면 조상래 후보께 답변할 시간 1분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상래 후보께서. 역시 우리 곡성은 읍권에 많이 집중이 된다고 하셨는데 저 조상래 후보는 석곡권에도 우리 수변 관광도시 또한 반구정 습지 이러한 부분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과권역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곡성 미래교육재단의 업무에 문화 관광 사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기권역에는 2차 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상래 후보께서 방금 들으셨던 이상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그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드리고요. 이상철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상철 후보님의 권역별 공약 사항을 보면은 석곡구에는 숲 관련 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숲 관련 사업은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무엇이고 어떤 숲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옥과권역에 공단 조성을 하겠다는데 어떤 공단이며 공단 조성 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 또 추진하고자 하는 공단 조성 사업으로 왜 적합하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예, 우리 곡성군은 면적의 70%가 산림입니다. 특히 석곡권에는 대왕강을 끼고 있는 수려한 산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곡과 목사동을 잇는 인근에 좋은 숲을 찾아서 휴양림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과 권역은 잘 아시다시피 광주와 광주의 인근에 접속해 있고 인터체인지가 있어서 교통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군에서 이번에 직접 시행하게 될 운곡 특화 농공단지가 앞으로 착공할 계획인데 이 운곡 특화 단지는 분양이 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맞춰서 더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 시간을 드립니다. 4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조상래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네.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AI 로봇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면. 답변해요? 네. 예, 우리 관내 65세 노인 인구 중에 14%가 혼자 사시는 독거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 AI 로봇은 혼자 사시는 분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건강도 체크해 줄 수 있는 정말 그 노인분에게 삶의 질 향상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예, 잘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이 AI 로봇은 지금 현재 삼척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 안심센터에서 스마트폰의 앱과 웹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에 1년에 사용하는 퇴비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 포당 가격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곡성군의 퇴비 사용량은 1년에 약 74만 3천 포 정도 되고요. 1,600원 보조, 지금까지 1,580원 자부담이었습니다. 두 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복지 사업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한 우리 이상철 후보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 장애인들을 면 단위에서 곡성읍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애인 이동 지원도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로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권이 좀 보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렸던 우리 퇴비량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자부담 1,580원 부분을 없애고 우리 군에서 모두 우리 퇴비를 제공해 드릴 공약을 준비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 정보 공개 및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후보자님의 전과 기록이 있던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30년도 더 넘은 얘기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더라고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해서 행정처분 과태료 3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나중에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전과입니다. 네, 잘 알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분입니다. 예, 우리 군의 작년 지방세 결산액은 376억 9천만 원입니다. 주 후보님, 우리 지방 재정 자립도는 알고 계십니까? 예, 8.3%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한계가 명확한 우리 곡성군을 예산을 가지고 특정 부분, 특히 농업 부분에만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불평등한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이상철 후보께서도 공약사항에 농업 예산을 1,000억으로 올린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곡성군의 농업 예산은 2022년도 658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농업 예산을 1,000억으로 올리면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수당 20만 원, 그 다음에 농민수당 60만 원, 그러한 부분들 얼마든지 이 1,000억 마이너스 알겠습니다. 358억이면 할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내년부터 당장 1,000억 예산을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자, 올해 예산은 이제 다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네. 내년 예산부터 일단 당선이 돼서 들어간다면은 내년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예산의 또 규모도 봐야 되지만은 우리 농업 예산이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우리 곡성군의 농업 예산을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조상래 후보님께서도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잘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도비나 국비나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야지만이 우리 예산도 늘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발전도 시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우리 지방비가 없으면은 이런 사업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산의 매칭 펀드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상철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 예산 1,000억으로 하신다고 공약집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럼 1,000억 예산을 농업 예산이 1,000억 아닙니까? 역으로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저는 그 말씀을 임기 4년 중 1,000억까지 맞춰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래 후보님께서는 내년에 바로 농업 예산을 1,000억을 하게 되면은 다른 예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곡성군의 최근 5년간의 순세계 잉여금을 보면은 1년에 평균 한 350억 정도의 순세계 잉여금이 돼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세계 잉여금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그리고 어르신, 청년, 여성, 교육,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줄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예산이란 게 적재적소에 공평하게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년 바로 지금 시간이 10초 이내로 들어가서 추가 질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다음 기회에 그래도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곡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곡성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립니다. 곡성군에는 기차마을과 동화정원, 섬진강 등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통합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의 로드맵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코로나19 끝에서 지난 주말 곡성 장미축제에 찾아온 관광객 수는 무려 7만 3천 명이 넘었습니다.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관광 곡성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문화와 관광이 잘 조화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군의 관광 1번지
기차마을이 더욱더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 번 더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산된 기차마을의 목표 고객을 분명하게 어린이로 통합하여 개발 방향을 집중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차마을 안에 랜드마크가 될 어린이 애국심 고취를 위한 100m 높이의 태극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섬진강에서 대왕강으로 이어지는 관광문화벨트 구축 사업을 지속 발전시키고 섬진강 공원화 사업을 시작으로 곡성군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상래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현재 곡성 대표 관광지는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입니다. 1000만 권역별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지방정원을 추진하고 동화정원 사업과 연계해 처리형 관광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 섬진강 일원을 중심으로 국제 슬로티치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 시간이죠. 네, 주제 토론에 대한 후보님의 답변. 이상철 후보의 지금 주제 토론회 아니요, 후보님의 발표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하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질문 시간이 아니고. 예, 맞습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하라 그래서 제가 아니,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예. 현재 우리 곡성 대표 관광지는 기차마을과 장미공원입니다. 권역별 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섬진강 기차마을을 지방정원 등재를 추진하고 동화사업과 연계해 처리형 관광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곡성읍, 오곡면, 고달면과 섬진강변 일원을 중심으로 국제 슬로시티 가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슬로시티는 예, 시간이 지금 예, 1분 30초가 알겠습니다. 지났습니다. 지금 두 후보의 통합 연계 방안에 대해서 각각의 의견을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상대 후보의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이상철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상철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30초 질문을 해주십시오. 먼저. 조상철 후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성을 바꿔본 줄 아이고. 알았습니다. 죄송하네요. 예. 조상래 후보님께서는 예비후보 홍보물에 섬진강 기차마을의 공간적 영역을 곡성읍까지 확장하여 읍 상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차마을의 관광객을 곡성읍 상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읍에 가야만 하는 이유가 제공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품격이 네, 있는 죄송합니다. 시간 30초가 지났습니다. 질문 지났습니다. 예. 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의 핵심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읍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공간적 영역을 확대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제 공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곡성천에 물빛 정원을 만든다고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물빛 정원 또한 곡성 읍권과 기차마을에 왔던 관광객들이 곡성천의 물빛 정원을 보면서 곡성읍으로 이동해서 또 먹을거리, 볼거리, 또 전시물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곡성읍에서 우리 곡성읍의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곡성읍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간적 영역 확대라는 것이 그러한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상래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고 이상철 후보께서 그 질문에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상래 후보께서 먼저 질문 30초 해주시죠. 자, 공약을 보면 기차마을 목표 고객을
어린이 관광객으로 통합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차마을은 곡성의 대표적인 관광장소입니다. 어린이가 없는 중장년층 가족이나 노령층 또는 젊은 커플들 많은 관광객도 많은데 어떠한 특정 연령층을 타켓 선정함으로써 특히 장미원 같은 부분은 힐링의 장소입니다. 꼭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령층 관광객에 손실이 있을 염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상철 후보님께서 1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상래 후보님의 말씀에 일리도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동안 기차마을은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이 컨텐츠가 너무 다양하고 정확한 타켓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곡성군에서 어린이 축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요즘은 가족 단위 관광을 할 때 주로 아이들을 우선으로 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린이로 타켓을 잡고 우리 거기에 맞는 시설과 안내판이랄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특히 호남에 그 어린이 놀이 시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차마을 안에 대단히 놀이 시설을 이렇게 되면은 대박을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제 토론입니다. 곡성군 인구의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와 3,000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 그리고 영유아, 다문화 가정 등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번에는 조상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보통 장날 우리 어르신들은 장도 보시고 병원도 가시려고 많이들 움직이십니다. 저는 곡성 3대 장날 이용이 많은 구간 버스들에게 어르신들을 위한 옛 버스 안내양 시절을 떠올리며 도우미를 배치해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약 8천만 원으로 군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 문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춘센터를 권역별로 나누어 건립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30억으로 국비 70%, 군비 30%로 대부분 노인, 여성, 장애우,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협업하는 마을 교육과 학습 공동체 사업 등으로 새로운 교육 자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미래 교육,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꿈놀자 학교를 중심으로 자연을 열어가는 창의적 생태 교육을 확산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고향 방문 시 자녀 수에 상관없이 3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은 그만큼 우리 군 인구 정책 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족 수에 맞게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철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드리는 일은 이제 우리 군정의 주된 업무가 되었습니다. 촘촘하고 소외됨이 없는 찾아가는 복지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의 경우 21년 말 기준으로 4,112명이 독거노인 가구로 군민 전체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 어르신, 장애인, 사회적 약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청과 경찰서, 119 안전센터, 병원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및 응급 안전 신속 지원 서비스를 시행할 것입니다. 조 후보님의 그 복지 공약을 보면은 단순한 편의 제공과
선심성 지원으로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지 못합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지금 예, 잘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또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건강 이상 징후도 감지하는 대화 가능한 AI 돌봄 로봇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애로움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두 후보님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각각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상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상래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해주시면 이상철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조상래 후보께서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시간. 예. 이상철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회적 약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까 우리 독거노인은 4,112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우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인지,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은 몇 분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철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아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좀 찾고 있습니다. 예. 주어진 시간 동안 찾아보세요. 예, 그래요. 예.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예,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우리 다문화 이주 여성은 저도 우리 관내 219분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1,561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이상철 후보께서 30초 동안 질문을 하시고 조상래 후보께서 1분 동안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후보께서 보충 질문 30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곡성군 65세 인구가 전체 국민의 37.2%가 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소멸위기에 맞물려 복지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예, 조 후보님의 공약을 보면은 이렇게 주로 선심성 지원이 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르신들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사회적 약자 지원 방향에 대한 제 발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나 문화, 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청춘센터를 저는 지금 현재 곡성읍에 한 군데 있는 것을 옥과권, 석고권 두 군데로 나눠서 세 군데를 활용을 해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산은 약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곡성읍권 청춘센터를 하면서 맞춤형 노인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곡성읍권을 하면서 15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상래는 약 두 군데를 더 추가함으로써 30억 원에 국비 70%, 군비 30%로 해서 청춘센터를 두 군데로 더 늘려서 한다는 맞춤형 복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서 진행한 주도권 토론처럼 각 후보들이 차례대로 4분씩 주도권 시간을 갖고 주제에 대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철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조상래 후보님께서 국민들에게 보낸 예비 홍보물에서 주식회사 레스터 파트너사의 곡성 수상 레포츠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국민 종합 실내체육관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레스터 파트너사가 실내체육관을 지어주겠다고 합의된 사실인가?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그 같은 부지에 우리 군비, 국비를 보태서 우리 군에서 지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여기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상 레포트 시설 신기리에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종합 실내체육관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 현 우리 유군기 군수께서 MOU를 체결하면서 그 부분에 다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곡성군에 실내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사업을 중요시한 수상 레포츠 시설을 중요시하면서도 그 군민 종합 실내 체육관이라는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 유군기 군수께서 MOU를 체결하면서 했던 부분을 저도 제가 군수가 돼서 들어간다면 이 부분 하고 싶어서 그대로 우리 공약집에 올려놨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MOU 체결을 하면서 여기 관광단지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하는 사업가에서 기부 체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밑에가 군비,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네. 군비, 국비라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한 부분 말고 저는 구성 저수지에 대한 수상 레포츠 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성 저수지의 수변공원화 부분에 대한 국비, 도비 부분을 갖다가 표기해 놨던 부분입니다. 예. 다음으로 조금 거슬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입 이웃분들께서 꼭 좀 말씀 좀 드려달라고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상래 후보님, 저 슬레이트가 성면으로 이루어진 발암 물질이란 건 아시고 계시죠? 예. 근데 우리 기차마을 정면 입구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좀 오래되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있습니다. 아마 조상래 후보님 소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다시피 슬레이트는 성면으로 되어 있고 성면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신체에 한번 들어오면은 폐나 호흡기 질환으로 암을 유발하고 건강권을 해칠 수가 있는데 우리 선출직 행정수장으로 되실 분이 이런 마음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 토론회 때도 이게 거론된 것 같은데 슬레이트 철거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옛날 제가 운영했던 공장 부지에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조만간에 제 옛날 공장 부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 걱정 없이 해결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조상래 후보에게 4분 동안의 주도권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분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모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후보님 캠프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까지 떠돌고 있는 모습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곡성 군수 후보는 저 조상래와 이 후보님 둘뿐인데 그럼 우리 측에서 이 후보님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냈다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 후보님. 네. 그걸 우리 국민들께 정책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상래 후보님을 인격적으로 냈는데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잠깐요. 이것은 제 주도권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이상철 후보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기자회견장에서
상대 후보에서 이런 유언비어가 나왔다. 이러한 뉘앙스를 많이 풍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원님, 이러한 이걸 부분을 어떤 제가 질문을 의도로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여기 이런 자리에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우리 선대 본부장께서 위원장께서 그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상대 후보 얘기 측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대로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20일 TV 방송 뉴스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해당 소문의 유포자를 찾아 진술을 청취했는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캠프에 참여한 인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알아서 조사할 문제고 우리 캠프에서 마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그러한 성명서를 발표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때 기자회견을 안 자청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측 비방하는 이거 네거티브 선거 아닌가 그러한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고 조 후보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금 떠들고 있는 상관에 떠들고 있는 소문이 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그것은 본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상철 후보 측에서 기자회견을 자청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그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선대위원장께서 했던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경찰에 잠깐요. 지금 예, 이상철 고발이 후보님. 돼서 지금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마치 종결난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예. 종결이 아닙니다. 자, 다시 이것은 제 주도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은 타 지역에서도 민주당 후보의 이러한 사건이 시끄러운데 정말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이상철 후보 측에서 저희들에게 뉘앙스를 풍겼고 저희들은 그래야 아니 아무런 것도 우리 하질 않았습니다. 강대광 선대위원장께서 제가 확인했어요. 상대 후보 얘기한 적 없다. 우리는 네거티브 없는 정책 선거만 하겠다. 그걸 기자회견했답니다. 그것은 그런 부분은 저도 성명서를 봤습니다. 그 성명서 부분에 분명히 그러한 뉘앙스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주도권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저희가 추가해서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성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되는 현안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후보께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후보께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 곡성에 가장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우리 곡성의 제일 현안 문제는 인구 소멸이라고 봅니다.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우리 곡성군도 그 중에 하나로 5단계 등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곡성군의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 일이라면은 국회든 중앙국회든 어디를 막론하고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닐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에서는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해서 우리 소멸 대응 기금 확보를 해서 우리 곡성 인구 소멸 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조상래 후보께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동감입니다. 우리 곡성 작년 출생자 우리 어린이가 신생아가 41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과연 이 41명의 출생자 우리 출생자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육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겠으며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인구 소멸 문제, 교육 정책 이 부분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될 그리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구 유입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 방안 결국은 우리 관내 일반 산업단지랄지 농공단지랄지 제조업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조속히 들어와서 유입을 시켜서 인구 늘리는 정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곡성군수선거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토론 과정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후보에게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상래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곡성 군민 여러분, 곡성을 가장 잘 아는 후보, 변함없는 열정으로 곡성을 지킬 후보는 기호 4번 조상래입니다. 전남 도의원과 군의원 시절 쌓아온 경륜으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와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곡성군을 위해 존경하는 또한 우리 곡성 군민을 위해 더 나은 곡성을 만들겠습니다. 잘 사는 곡성을 만드는 것은 아무리 강제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후보 공약을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곡성의 미래이며 곡성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의 열정, 저의 능력을 믿고 함께 해 주십시오. 곡성을 사랑하고 곡성 군민을 사랑하는 기호 4번 조상래에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상철 후보 말씀해 주시죠.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저 이상철에게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오직 국민의 행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드는데 저희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이상철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나의 일상을 바꿀 지역의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6월 1일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